영풍 2025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2% 증가했는데 영업손실이 139.4%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0.6회전이고 PBR은 0.82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견해를 말씀드리고 환경오염 복구 비용이 3,689억 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풍 사옥교회입니다. 본사는 강남구 강남대로 542번지 홈페이지 있고요. 석포 재련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북길 16번지네요. 회사 소개 내용이고요. YPC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지주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고려아연 지배 지분을 관리하기 위한 홀딩 컴퍼니 같은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에 영풍은 전자 PCB 개통, 반도체 개통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석포재련소 전경을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아주 맑은 날 했지만은 수년 동안 거의 낙동강 안동댐 오염의 주범으로서 좀 질타를 받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주가는 59,300원으로 1년 전보다 65.9%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0.82 상태고요.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5,000원짜리였는데 529원짜리가 됐네요. 시가총액은 1조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주주 내용을 보면은 장세준, 영풍개발, 장세환, 썸메탈 코퍼레이션이라는 게 새롭게 눈에 띄는데 경영권 분쟁 후에 KG의 자회사고 호주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CKU 주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데인데 영풍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10.6% 최씨가들이 모두 영풍에서 지분을 팔았습니다. KZ 자회사한테. 그래서 동업 개념은 빠지겠다라고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15.5%를 가지고 있네요. JP 모건, 모건 스탠리, UBS. 고려엔도 주로 세 기업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좀 비교를 할 것입니다. 먼저 스루프트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1,926억 원, 13.2%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2.5%.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철금속 가격이란 게 LME 시세 연동이기 때문에 아연계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면은 원재료 가격도 그 정도 수준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증가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갑니다. 이 대목에서부터. 스루풋 53.2% 금액상 감소를 했고요. 스루풋율 18%가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4.4%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37로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 2,622억 원 영업적자입니다. 139.4%나 영업손실이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55억 원이 더 좀 적게 영업손실이 났는데 이것은 그나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2%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는 영업손실이 214.1%가 하락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33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76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2024년도는 630억 원을 증가했다가 2023년도에는 709억 원이 감소했고요. 재고관리 증감액이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는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관리도 그렇고 조업중단 명령도 좀 받은 적이 많고 그렇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액과 매출 변동하고 비교를 하면 매출이 13% 증가했는데 재고는 30% 줄였다. 적자가 안 나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매우 잘한 겁니다만은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좀 부정적인 시그널일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매출이 32%나 줄었는데 재고는 또 49%를 증가시켰으니까 생산 및 재고 관리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1414억 원 플러스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573억 원으로 무려 4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4.4% 줄였습니다. 운영경비 4,130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448억 원을 뺀 3,682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5.3% 감소했습니다. 가공비율 26.9%로 6.6% 하락했고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6.6%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은 CA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이 무엇인지는 합리적으로 추적할 증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수사관이 되면은 수사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TQ총 제조 비용도 여전히 갭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맞췄어요. 현금 흐름은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 감사 의견이니까 공인회계사 수준은 이 3단계 현금 흐름 기준으로만 맞출 겁니다. 저처럼 이런 1단계, 2단계까지 분석하는 능력이 솔직히 저는 공인회계사 애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원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비용입니다. 인건비가 649억 원으로 17.3%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781명으로 43명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도 32명이 증가했습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직원 수는 늘리고 있다. 이거는 뭔가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평균 임금은 8,310만 원, 10.8% 상승했습니다. 전력비가 좀 많이 나가는데 감소는 시키고 있습니다. 이 생산량도 좀 줄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1,712억 원, 13.9% 감소시켰습니다. 이것도 고려인의 전력비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선비가 8.5% 증가했고 운반비는 21.5%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판매 금액이 운반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CEO가 2023년도에 박영민이라고 1959년생인데 고려아연하고 본격적으로 경영 분쟁이 일어난 시점에는 김기호라고 1962년생이 들어오면서 경영권 분쟁의 주요 행동자로 나서고 있죠. 박영민 씨는 옛날에 그 고려아연 임원 형태를 보면은 임원으로 돼 있던 사람이 영통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인적 교류가 있던 동업회사였는데 202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최 씨가 하고 장 씨가의 경영 분쟁이 일어난 게 시중 언론에서도 계속 회자가 됐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프율은 크게 떨어졌고요. 17.96%. 역방향이면 일단 부식회계 가정을 합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마이너스 18.8%로 12.7% 상승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0.61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조업은 1을 기준으로 해서는 자기 자신의 자산 역량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재고 회전율의 굴곡이 너무 또 심하다. 그러니까 2023년에 10.7 회전이었는데 5.7 회전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6 회전으로 올라갔다. 뭔가 경영이 불안하다는 거죠. 영업구매 평가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속도 17.8회전, 매입 채무 지급속도 12.5회전, 전년도에는 뭐에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뭐 양호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지금 달랑달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또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좀 다른 재고자산이 많은 게 좀 문제가 다른 자산이 있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부동산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이재명 정권한테는 눈에 가시로 보일 것 같습니다. 두펑 ROI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20.4% 13.2% 감소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그 회전율은 상승하고 스루프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원재료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가중 평균으로 17.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가중 평균으로 10.37%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원재료 매입 현황이 있습니다. 아연 정광과 산아연 외 해가지고 6,992억 원이 매입한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비성분의 원재료 매입액이 9,159억 원이 나오죠. 그 갭이 무려 2,166억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비성분에 공시된 데이터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론하는 것은 환경 오염 비용을 이 원료에다가 두들겨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환경 오염 정합이라고 개정 과목을 비성분의 개정 과목을 새로 넣는다면은 노출이 되니까 그걸 원재료에 숨긴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 2차 추론에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되는데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프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17.5% 상승했죠. 판매 가격도 상승을 했죠. 다 하락인데 상승 반증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17.5% 상승했는데 판매 가격은 10.4%가 했다면 상대적으로는 하락했다. 그러니까 50%는 적고 들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이 기업에 의해서 반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의 이론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높게 증가했느냐. LME 가격으로 본다면은 그것이 성립이 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환경오염비용에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한다는 거죠. 현금 흐름 지표입니다. EAT 현금 순이익 순손실 804억 원 3년 연속 적자인데 그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AT 사업활동으로 해서 전체 유출된 돈은 384억 원입니다. 최종 173억 원의 현금은 유입이 됐습니다. 이유동 자산이 3,600억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61.5%로 크게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영풍 자체는 그 영풍 자체가 지주회사 성격을 넘어버렸다는 얘기죠. 50%가 넘어버리면은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1,780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14.9%에서 7.8%로 내려갔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 8억 1,6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내용은 자기 주식 취득에 의해서 자본이 나갔고 줄어들었고 연차 배당은 이 8,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왜 8,600만 원은 특별한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과거 2년 동안은 172억 원의 이익 배당을 했거든요. 3년 연속 적자인데 배당을 한다? 이것이 가능한 거냐 물어볼 수 있겠죠. 투하 납입자본 성장률 113.3%로 줄어들었어요. 2023년에 155.2배였는데 113.3배로 감소했고 과거에 벌어둔 돈이 많으니까 100배가 넘네요. 이익잉여금률도 11,223%나 높게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원재료 가격 이런 게 다 안 맞아 떨어지는 게 또 추적을 해보면은 대차 대조표에 유동 충당 부채라는 게 큰 금액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면 토지정화, 복구, 반출, 지하수청화 해가지고 3,689억 원. 그러면은 이거를 충당 부채로 잡았다면은 상대적으로 비용 처리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눈에 안 띈다 이거죠. 그럼 어디다가 그거를 집어넣느냐? 저는 원재료 가격에 집어넣었다고 보는 거죠. 복구 비용을 어느 계정으로 풀어매겼는지 비성분으로 보아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원재료 구매액의 큰 차이로 회계 처리한 것 아닐까? 의구심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의 그 추론이 맞을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매출 실적을 토대로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가 4.4% 줄였는데 더 줄인다고 봤어요. 5%.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이것은 예측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영업손실이 2,621억 원인데 이게 손익분기점 제로로 마이너스 100을 해버리면은 이 운영경비를
슬픈일로 나누면은 3조 1천억을 해야 되는데 2025년도 매출 실적이 1,200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1조 2천억 원. 제 생각에는 실현 불가능한 손익분기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영업손실을 벗어나지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면 3조 1천억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려 매출이 160.1%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조 1천억을 하자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손익분기점 정도 되는데 재고회전율이 10.6회전이니까 11회전까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숫자상 3조 2천억 정도 하면은 116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원가 회계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만큼 생산을 160% 늘릴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재고가 43% 줄었는데 20% 줄을 때하고 증가할 때하고 매출원가를 산출해서 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 2조 8천억 원을 매출을 해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2조 7천억만 해도 목표이익 손익분기점은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영업보고서 좀 사업계획을 세워봐라. 그러면은 대부분 좀 부풀릴 거예요. 이게 납품단가라고 한다면은 아연계 1톤당 판매가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원재료 가격 240만원, 가공비 36만원, 판매관리비 45,000원, 합계가 원가가 2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약간의 적자죠. 요거를 스루프 매출액만큼 올린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5,499억 원 정도 나오는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스루풋은 310만 원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네들 계산상으로는 280만 원에 팔아도 된다고 원가회계는 계산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증가시키면 이익이 남는 거로 280만 원에 팔아도 근데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했을 때 노력을 해서 요거는 또 추가 생산 안 하고 재고만 준다는 가정입니다. 원가 회계에는 11,600원 이익이 나는데 스루풋 회계는 원가 회계는 5,500원 이익이 남는 거로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뭐 템플릿 자료입니다. 원가 회계 더 이상 필요 없다. 자꾸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